이혼 상담은 한 변호사에게 한승미 이혼 전문 변호사입니다. 이혼은 하고 싶은데 딱히 이혼 사유가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반대로 이혼 사유가 없는데도 배우자가 이혼을 청구해서 괴로운 분들도 있죠. 소위 말하는 이혼 사유가 아리까리한 경우, 법이 정한 6번째 이혼 사유인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 즉 혼인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이 되었는지를 검토하게 되는데, 그렇다면 어떠한 사정을 혼인 파탄의 정황으로 볼까요? 최근 2022년 가정법원 하급심 판례를 토대로 설명을 해드릴게요. 제가 다음에서 설명드리는 6가지 사정이 파탄을 입증하는 정황 증거라고 보았습니다. 첫 번째, 혼인 생활 중 졸혼에 관한 합의서를 작성한 경우입니다. 예컨대 돈이 필요할 때도 부부간 서로 도움을 받지 않고 몸이 아플 때 간호도 하지 않는 등 부부 공동체로서 동거 부양 협조 관계를 유지하기보다는 형식적인 부부관계로 각자의 생활에 관여하지 않기로 합의했다면 부부관계 파탄의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한 집에 살더라도 각방 생활을 하는 경우입니다. 본격적으로 주거지를 분리하기 전에 사이가 나빠진 부부는요, 한 집에 살아도 각자 방에서 생활하며 부부관계도 하지 않고 대면대면하게 지내는 경우가 많이 있죠. 이런 각방 생활도 혼인관계 파탄의 강력한 증거입니다. 물론 각방 생활한 것을 어떻게 입증하느냐는 의문이 들 수는 있는데요. 이혼 소송 중에 가사조사 과정에서 당사자의 진술을 통해서 확인되기도 하고 각방 생활을 한 사진 등을 남겨두는 것도 증거가 될 수는 있습니다. 세 번째, 주거지를 분리해서 별거하는 것은 대표적인 파탄의 증거겠죠. 각방이 아니라 이제는 각 집 생활을 하는 겁니다. 혼인관계의 본질인 동거가 해소된 경우이기 때문에 파탄의 대표적인 증거입니다. 이혼 소장에도 별거 시기는 반드시 기재하게 되고요. 이혼 소송 과정에서도 판사님이 언제부터 별거하셨죠?를 꼭 물으시곤 합니다. 파탄의 척도이기 때문이죠. 네 번째, 각자 집안의 대소사를 공유하지 않아서 장례식 등에 불참하는 경우도 파탄의 정황입니다. 처가, 시가의 대소사 참석 여부도 파탄의 대표적인 요소라고 보는데, 특히 대한민국 정서상 집안 제사나 장례, 결혼식 등 대소사를 함께하는 것은 가족 간의 예의죠. 근데 부부관계가 멀어지고 파탄이 되면 점점점 상대방 집안의 발길을 끊게 되고요. 명절에도 찾아가지 않고 배우자, 부모의 생신도 챙기지 않는 등 그런 행동들을 하게 됩니다. 그게 바로 파탄의 시그널이겠죠. 그리고 5번째, 혼인 생활 중에 협의 이혼을 시도한 경우입니다. 물론 협의 이혼을 접수했다는 사실만으로 파탄이 완전히 입증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한 절차가 진행되다가 취하되었던 정황은 파탄의 한 가지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 6번째는요, 이혼 소송 중에 가사조사 절차에서 이혼 의사를 밝힌 경우입니다. 가사조사 절차가 매우 중요하다는 얘기는 제가 다른 영상에서도 자세히 설명드렸었는데요. 판사님에게는 이혼을 원하지 않는다고 진술했으면서 막상 조사 절차에서 조사관한테 그냥 이혼해야겠어요 라고 말하는 것은 파탄을 인정할 수 있는 정황이 됩니다. 어떤 경우를 혼인 파탄으로 보는지 아시겠죠? 앞에서 말씀드린 6가지 사유 중 한 가지 사유만으로 바로 이혼이 되는 것은 아니고요. 이런 것이 파탄의 대표적인 예라는 거죠. 실제로 혼인 파탄이 인정되어서 이혼이 성립하는 사건이 정말 많습니다. 혹시라도요, 변호사님 이런 경우는 그럼 어떤가요? 라는 질문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댓글이나 전화, 문자 등으로 상담 요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